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언어드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 국제학교,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이렇게 보내실 때 그 학교의 입결 궁금하시잖아요. 이 학교에선 과연 어떤 대학들을 보낼 수 있을까? 아니면 보냈을까? 내 아이가 이 학교에 다녀서 어떤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입시 실적이라고 하죠. 그 고등학교 출신들이 어느 대학교에 많이 갔는지 그거를 판단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제 알지 못하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 보통 어떤 학교들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만 하더라도 아니면 한국의 국제학교들도 마찬가지죠. 꼭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말레이시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시니까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를 언급하는 것 뿐입니다. 다른 국내 국제학교들도 마찬가지고 동남아, 예를 들어서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런 국가들의 국제학교들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국제학교에 따라서 자기 그 졸업생들이 간 학교들을 그래도 리스트로 이렇게 공표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아예 그런 게 언급이 안 된 학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최근 몇 년간에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이런 대학을 갔습니다 하고 지역별로 북미 대학, 북미라면 미국과 캐나다죠 주로. 어쨌든 국제학교들이 대부분 다 영어를 기반으로 수업이 진행되니까요. 영어권 국가들로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미 이런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호주,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호주도 가까우니까 호주에 이런 대학을 갔어요. 아니면 주변 싱가포르나 주변 아시아 지역 대표적으로 홍콩이죠. 한국 분들이 선호하는 싱가포르나 홍콩에 이런 대학들을 갔어요. 아니면 유럽, 영국을 포함한 이제 유럽에 이런 대학을 갔어요.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어떤 경우는 진짜 옥스브리지부터 시작해서 아이비리그부터 시작해서 정말 아주 짱짱합니다. 어떤 학교들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한 가지가 참고로 미국 대학 한 곳만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영국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를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물론 아이빌리그랑 옥스브리지랑 동시에 쓰는 친구는 그렇게 흔치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예를 들어서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정도에 지원하는 학생은 그 밑에 티어의 학교들도 몇 곳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고로.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학에 내가 아이빌리그급의 대학을 지원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UCLA나 UC 버클리, 제가 UCLA나 UC 버클리를 그냥 가끔 제 영상에서 언급하는 건 그래도 한국 분들이 미국 생각할 때 캘리포니아가 가장 우리 LA 타운도 있잖아요. 우리 한인 타운도 있는 LA 지역에 있는 UCLA나 UC 버클리 그래도 그 이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대학을 언급하는 거지. UC 버클리나 UCLA급의 대학은 참고로 미국의 주립대 정도에서 그 주립대의 탑 캠퍼스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텍사스 주립대 같은 경우는 오스틴, 위스콘신 대학 그리고 워싱턴 주립대 그 계열의 그 주립대의 탑은 미국에서 굉장히 명문대에 다 속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그냥 UCLA, UC 버클리를 자주 언급하게 되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아이빌리그급의 대학을 쓴다는 거는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은 못 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공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아이빌리그 대학을 쓸 정도의 친구라면 그 급의 대학들을 여러 개 쓴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학생이 아이빌리그에 붙을 정도고 우리 말하는 옥스브리지에 붙을 정도면 그냥 리스트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10개는 못 들어가겠습니까? 그 학생이 만약에 호주 대학도 쓰고 예를 들어서 멜번 대학도 쓰고 시드니 대학도 쓰고 쓰면은 그 리스트에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합격한 건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그게 또 몇 년이 쌓인다고 보세요. 한 학생이 합격한 학교가 7, 8개가 되고 그런 기록들이 최근 몇 년간 기록입니다. 아니면 최근 몇 년간 기록이 아니라 그동안 국제학교 역사가 10년, 20년, 30년이면 그동안 보낸 그 리스트를 쓰면 여러분 그게 온전하게
진짜 그 해당 학교에 다 갔을 수도 있겠죠. 뭐 30년 된 학교라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학생의 실적이 소수의 학생의 실적으로도 몇십 개의 대학 리스트는 만들 수 있다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많이 이용되고요. 이거는 말레이시아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아마 동남아 국제학교나 국내 국제학교들도 많이 그렇게 이용할 겁니다. 실제로. 물론 이거를 난 알고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이런 현실을.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리스트만 보고 내 아이도 무조건 이 대학을 가겠구나. 여기서 콜롬비아 갔으니까 내 아이도 콜롬비아 가겠구나. 여기서 옥스포드 갔으니까 내 아이도 옥스포드 가겠구나. 참고로 제 아이 학교에서도 왜 없겠습니까? 옥스브리지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그렇게 가냐는 거죠. 매년 보내는 학교도 있겠죠. 한두 명씩 매년 보내는 학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중에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뭐 한 2년 전에 한 명 갔고 또 올해 아이빌리그 한 명 갔고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다. 국제학교들에서. 하지만 매년 한국에서 어떤 고등학교가 의대를 수십 명씩 보내고 서울대를 50명, 60명씩 보내듯이 말레이시아 한 국제학교에서 옥스브리지를 수십 명 보내고 하네. 아이빌리그를 수십 명 보내고. 이런 경우 없습니다,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경우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국제학교도 한두 명은 보낼 수 있습니다. 그간의 역사 중에서, 학교의 그 역사 중에서 몇 명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학교들은 다 영국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들 영국제, 아니면 IB, IB 시스템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미국식이라면 그동안의 전례로 보면 SAT나 AP 기반으로 이제 하는 거죠. 물론 미국식이지만 IB 학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스템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제학교에서는 여러분 자원이 좋은 아이가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실적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학교든. 꼭 그 국제학교가 탑 티어가 아니라도 실적은 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A레벨 성적도 잘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영국제 기반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너무 그 학교 실적에 그거에 현혹되실 필요도 없고 또 그거를 그렇게 광고하는 학교들도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제학교들 중에서는. 하지만 한국 부모님들 성향상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학교 측에 많이 문의하시고 그래도 명쾌한 답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학교도 올해 우리 학교가 몇 명 보냈습니다. 이렇게 공개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측에서도 그거를 굉장히 그렇게 공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 그런 거를 궁금해서 물어보셔도 그런 속 시원한 답변을 얻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 몇 명 갔다고 해서 내 아이가 그 학교에 보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국제학교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등록금이 굉장히 비싼 국제학교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국제학교들이란 건 기본적으로 등록금이 일반 학교들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엄청 비싸거나 적어도 비쌉니다. 왜냐면 학비가 없는 국제학교는 없으니까요. 국제학교들 중에서 학비가 조금 저렴한 경우는 있지만, 낮은 경우는 있지만, 국제학교라는 건 학비를 기본적으로 부담하면서 그러니까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비싼 학비를 내고 국제학교를 보내시는 부모님은 어떤 기대감, 이제 한국 부모님들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요. 대학 입시도 국제학교에서 해결해 주지 않을까? 물론 국제학교마다 컬리지 카운슬러 분이 계신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컬리지 카운셀러가 입시 담당 선생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국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그런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학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입시 정보는 기본적으로 제너럴한 입시 정보를 제공할 뿐이고요. 선생님이 추천서를 잘 써줄 수는 있죠. 추천서를 잘 써주고 좀 더 학생의 이런 조언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지만 그 한국에서 국제학교를 보낼 정도의 부모님들의 그 기대치는 그 이상이거든요. 정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준다든가 아이의 그런 입시를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챙겨준다든가 그런 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보내면서도 내 아이가 이 정도의 학비를 내고 다니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학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그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부모님과 학생이 기대하는 그런 한국식의 입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는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서 저는 단연코 단 한 곳도, 좀 과장일 수는 있겠죠,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즉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하지만 그 한국식의 기대치를 맞춰주는 학교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 영상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분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듯 싶은데, 이 부분까지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 해외에서 내 아이가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싶다. 적어도 예를 들어서 대학도 해외에서 나오면, 물론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해외에서 만약에 커리어를 이어나간다? 그리고 해외에서 이민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커리어를 진행하다 보면. 근데 해외에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해외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갈 때 진짜 중요한 건 간판? 옥스포드나 캠브리지나 아이비리그 정도면 그래도, 그리고 최고의 미국의 주립대 최고 수준의, 아니면 미국의 최고 사립 수준의 그런 스탠포드나 이런 정도로 나오면 전 세계 사람들 어디를 가도 그 이름 다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체로도 좀 우리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해외 생활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갈 때 중요한 건 여러분, 한국 학생들 기준으로 뭔지 아세요? 영어 능력이고요. 제가 영어 능력을 처음 말하는 건 한국 학생들이 되게 뛰어납니다. 근데 한국 학생들이 외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영어거든요. 학교 공부할 때도 그렇고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한국 사람이라는 전제하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영어기 때문에 영어를 첫 순위로 꼽은 겁니다. 해외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단연코 영어 능력과, 그럼 영어 능력만 되면 되냐? 기본적으로 영어권 국가 사람들은 영어를 다 하잖아요. 한국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영어가 가장, 영어 능력을 첫 번째 꼽은 것뿐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전공 지식, 전공 능력과, 그 다음에 진짜 내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커리어를 밟고 있다면,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이제 내가 더 좋은 커리어로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거나 할 때 진짜 필요한 건 여러분 뭡니까? 업무 능력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업무 능력이 정말 중요하죠. 학교 이름이 중요한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분들은 학벌이라고 하죠. 학교 이름, 그 학벌로 평생을 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은 적어도 영어권 국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영어권 국가, 그 서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업무 능력과 그 전공 능력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직장에서, 그 회사에서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하면 내가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적어도 한국 사람, 적어도 한국 분들 기준에서 영어 능력이 되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력과 능력이 있다면 매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학벌, 그리고 이런 타이틀은 처음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커리어를 밟아나가는 과정에서는 내 능력이, 내 업무 능력이 가장 우선시되는 게 서구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평할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이 좋은 사람이 학벌을 좋은 사람보다 더 뛰어나질 수도 있는 겁니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많이 한국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의외로 많이 간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